자,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문자열이나 배열이나 거의 똑같아요. 우리 C 언어에서는 문자열형이라는 것을 따로 두지 않고 하나의 문자열은 그저 캐릭터 타입의 1차원 배열로서 하나의 문자열을 표현하도록 했어요. 다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차원 배열을 처리하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그 크기를 따로 관리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었고, 다만 문자열을 표현할 때 내가 작성한 문자열이 몇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졌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문자열을 조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C 언어에서의 문자열은 그저 캐릭터 배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널 문자로 끝나는 조건을 갖고 있는 캐릭터 배열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널 문자라는 것이 이 대문자 NURL로 표현되어지는 널 포인터 상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 꼭 명확히 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 포인터 상수도 우연히 비트 0들로 코드화되어 있고 또 널 문자라는 것도 비트 0으로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널 포인터 상수는 뒤에 가서 다룰 포인터로서 우리 환경에서 4바이트의 크기를 할당받는 데 반해서 우리가 사용할 널 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문자로서 8비트 데이터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널 문자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의 문자 상수를 나타내는 작은 따옴표를 표현하되 역슬래시 제로라고 표현을 해주기 바랍니다. 역시 하나의 정수값, 정수상수 0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0은 정수상수인 거잖아요. 역시 정수형이라는 건 4바이트 데이터인 것이고 내부적으로야 문제없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학기를 마칠 때까지는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들을 사용해 버릇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서도 보면 널 문자라는 것을 소문자로 나는 다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말해서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조화되어지냐면 HELLO라는 5개의 문자와 더불어서 현재 문자열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갖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자열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자 배열의 시작 주소를 통해서 어디서 문자열이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요. 크기를 따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널 문자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즉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처리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덩어리의 문자열을 손쉽게 또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문자열을 처리하는 일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 문자 배열의 시작서부터 처음 만나는 널 문자 전까지를 반복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일을 수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일반 배열과 다르게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문자열은 더 이상 개수, 크기를 셈하지 않는다. 셈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봤던 헬로우라는 문자열 리터럴은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정수나 문자형 리터럴과 달리 하나의 문자열 리터럴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바이트 수가 들쑥날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처럼 헬로우라는 문자열 리터럴은 6바이트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열 리터럴은 2바이트로 구성되어지게 될 거예요. A라는 문자 상수는 1바이트이지만 A라는 문자열 리터럴은 A와 널 문자 이게 2바이트로 구성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길이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재료용의 리터럴처럼 프로그램 수행 시 CPU 레지스터 안에 직접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상수이지만 프로그램 수행 중에 메모리의 문자열 리터럴을 지정을 해서 표현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리터럴이라는 것은 값을 변화할 수 없는 상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메모리 중 상수 영역으로 지정되어진 곳에 문자열 리터럴을 나타내주게 될 것이고
그 문자열 리터럴의 시작 주소로, 즉 이 헬로우라는 문자열은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500번째 있는 문자열이다 라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그 값은 참조만 되어질 뿐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열을 함수의 인수로 받는다라고 하면 1차원 배열의 경우와 동일해요. 현재 함수의 인수로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배열의 이름만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뭐 그것이 배열의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문자열 리터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문자열을 전달받는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은 캐릭터 타입의 1차원 배열 형태로 전달받으면 될 것이요. 다만 크기를 따로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 문자열이 몇 개의 문자로 구성됐는지를 일일이 셈하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자열 끝에 넓은 자를 달아놨잖아요. 따라서 내가 명시적으로 크기를 전달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함수 안에서는 반복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처리하기를 넓은 자가 나오기 전까지 반복해라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어떤 메시지라는 배열에 헬로우라는 문자열 리터럴을 갖는 형태로 초기화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이마저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간단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문자열 리터럴을 통해서 직접 초기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메시지라는 배열을 만들되 현재 헬로우라는 문자열 리터럴, 뭐 사실 얘는 메모리 어딘가 할당되어진 곳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문자열과 동일한 길이에 또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문자 배열이 되도록 선언하는 구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배열은 6개짜리 문자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문자열을 출력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배열의 각 요소를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해주되 개수는 모르지만 넓은 자가 나오기 전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구조들을 즐겨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현재 메시지의 i번째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출력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대.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면 메시지라는 배열의 i번째 문자가 넓은 자가 아닐 때까지 반복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변수 i가 넓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변수 i번째 문자의 값이 넓은 자가 아닌 곳을 찾아야 한다라는 점이죠. 자, 이런 반복문 구조가 문자열을 처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반복 구조가 될 거예요. 다만 출력문에서는 매번 문자를 출력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문 돌려서 출력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printf에서 추가적으로 %s라는 형식 코드를 더 제공을 해서 그저 메시지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모든 종류의 배열은 함수의 인수로 넘길 때 배열의 이름만 써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배열을 통째로 넘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 현재 printf에다가도 메시지라는 배열을 통째로 문자열로 출력해줘 라고 하게 되어지면 문자로 출력한다라고 하면 반복해야 되지만 문자열로 출력하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널문자가 나오기 전까지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이 동작을 함수 내부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문자열들을 입력받는 일들을 할 때 scanf 사용을 해서 %s를 통해 입력받을 수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scanf는 공백 문자로 떨어진 한 덩어리씩 입력받는 일을 하잖아요. 따라서 %s로 입력받게 되어지면 내가 입력받는 문자열 내에 스페이스 같은 공백 문자를 포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추천하기를 이런 방법들을 더 추천을 했었죠. %네모가로 꺽쇠 역슬래시엔 네모가로의 표현인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슬래시엔 즉 개행 문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읽어드려라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자, 다만 우리가 문자를 입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입력받고자 했을 때는 입력 버퍼상에 이미 공백 문자나 개행 문자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것이 이후 입력 값들을 방해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행 문자나 공백 문자 같은 것을 제외한 한 덩어리의 문자열을 입력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통 % 앞쪽에다가 공백을 하나 써주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예제를 작성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뭐 여러 입력문들을 갖고 있는 문제에서 가끔 문자나 문자를 입력받고자 했을 때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잘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물론 문자열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C 프로그램의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문자열 처리 라이브러리 함수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string.h라는 헤더를 포함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str 어쩌구라는 함수들이 있죠. 자, 각각의 함수들을 보면 하나의 문자열을 인수로 받아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한다라든가 두 개의 배열을 전달받아서 이 배열의 내용을 이 배열로 복사해주는, 대입해주는 일을 한다라든가 혹은 이 문자열의 뒤에 이 문자열의 내용을 연결한다라든가 혹은 두 문자를 비교하는 등의 함수들을 종종 사용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이런 함수들을 직접 구현해 봄으로써 문자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런 함수들도 좀 사용을 해보면서 효율적으로 문자열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하나씩 좀 익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열이라는 것은 문자들의 1차원 배열로서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문자열도 배열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문자열 자체가 1차원 배열이고 1차원 배열의 배열은 어떻게 하면 된다? 2차원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캐릭터 타입의 2차원 배열을 통해서 우리는 문자열의 1차원 배열을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2차원 배열인 경우에 첫 번째 첨자가 그룹의 개수, 두 번째 첨자가 그룹당 요소의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문자열의 배열을 문자형의 2차원 배열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첨자가 몇 개의 문자를 한 그룹으로 묶을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크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첨자는 그 그룹에 속한 각각의 문자열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항상 주의해줘야 할 것은 1차원 배열인 경우에도 2차원 배열인 경우에도 각각의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넓문자까지 저장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넓문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할당되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5x12짜리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연속되어진 60바이트가 할당되어지겠지만 2차원적으로 접근하니까 12바이트씩 5개의 그룹이 있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그룹에다가 우리가 5개의 그룹의 문자열들을 집어넣게 되면 0번 그룹에는 penny라는 문자열이 4번 그룹에는 half 달러라는 문자열이 각각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자형의 2차원 배열을 통해서 문자열의 배열을 만들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장 긴 문자열의 길이로 그룹당 요소의 크기를 설정해 줘야 하다 보니까 낭비되어지는 공간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모리 할당은 되었지만 어디에서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한 길이의 문자열들을 하나의 문자형의 배열로 묶어주게 되면 메모리 활용 측면에서는 좀 아까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뒤에 가서 포인터라는 개념, 또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문자열의 2차원 배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학번이나 이름과 같이 모든 문자열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문자형의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문자열의 배열인 경우에 각각의 문자열들을 어떻게 식별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문자열을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문자열의 시작 주소부터 널문자를 만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2차원 배열에서 각 문자열의 시작 주소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2차원 배열의 첨자 중에 앞에 첫 번째 첨자만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코인네임스 네모가로 4라는 표현은 바로 이 $half 문자열을 표현하고 있는 마지막 그룹의 시작 주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되어지면 코인네임스의 i번째 그룹의 내용을 문자열처럼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각각의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얻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printf에 의해서 널문자를 만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처리되어지는 일이 수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를 %s가 아니라 %c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중첩된 루프가 필요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단순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들을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체를 하거나 변환을 하거나 혹은 각각의 요소들을 찾아내서 식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서 작성했던 것 같은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이 표현들을 다시 전체 문자열의 그룹의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처리하는 구성을 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열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해 봤습니다. 자, 문자열 하면 캐릭터 타입의 배열이다 라는 측면에서 배열의 문제와 똑같아요. 다만 1차원 배열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이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문자열 끝에 들어있는 널 문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한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